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체크해보는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복귀해보고요. 이번 주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도 주 후반에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였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지난주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주 후반에 이런 흐름이 아니었다라면은 지난주 증시의 흐름 굉장히 좀 아쉽고 좀 고민이 많이 될 뻔했는데 주 후반에 굉장히 큰 턴어라운드를 보여줬죠. 외국인 기관 수급 적으로도 그렇지만 그야말로 이 저 PBR의 반등, 저 PBR주의 습격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이 저 PBR주로 상당히 많은 수급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 특히 코스피의 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틀 동안 118포인트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2450선, 2400도 걱정하는 그런 게 사실 2주 전이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2600까지 넘어서는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지난주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급적으로 본다라면은 주 후반, 그러니까 코스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월 1일과 2일, 2월 굉장히 힘차게 시작을 했죠. 외국인이 이틀 동안 3조 샀습니다. 현물에서. 기관이 이틀 동안 한 8,70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 합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죠. 개인만 이 3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개인의 매도를 다 받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틀 동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2월 2일 종가가 2615포인트입니다. 2600선을 사실 굉장히 좀 가볍게 탈환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2500을 탈환했고요. 금요일에 2600을 탈환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수급적으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특히 외국인이 돋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월화수목 중에 화요일 날만 134억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모두 매수를 했고 이틀 동안 한 3조 정도 제가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에도 5,468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선물에서도 외국인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월화수목금 5일 중에서 화요일 날만 3,600억 매도를 했고 월요일 날 5,900억, 수요일이 4,000억, 목요일이 5,678억 원, 금요일이 1조 3,795억 원. 이 선물도 굉장히 많이 샀죠. 이 기관 같은 경우는 현물에서 확실하게 좀 매수를 했는데 선물에서 좀 팔면서, 그리고 선물의 매수도 외국인보다는 좀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린 거는 맞는 표현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외국인이 이 국내 증시 상승에 확실히 더 힘이, 무게중심에 추가 기울어져 있는 확실히 더 힘이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주 후반 같은 경우, 그리고 거래대금도 목요일 같은 경우는 13조 4,624억 원, 금요일이 14조 3,681억 원,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틀 동안 13조 원, 14조 원, 굉장히 좀 강한 거래대금까지 실리면서 상승하는, 사실 굉장히 좋은 모양이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대 양봉을 내면서 상승을 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모습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종목별로 좀 살펴본다라면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PBR, 저 PER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좋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현대차와 기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에 현대차가 시작하는 게 1월 29일에 시작하는 가격, 그러니까 1월 26일 지지난주 종가가 18만 7,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2월 2일 종가가 22만 7천원이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졌던 가격들이 21만원, 아니면 21만원 좀 아래, 20만원에서 21만원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그냥 돌파했죠. 한 번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대차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기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아도 박스권 상단 10만원 상당히
천만원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현대차와 기아는 매물 소화가 필요 없습니다. 거의 그냥 외국인이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아도 사실 지지난주 종가가 94,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종가가 119,500원이었거든요. 20%도 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가 가장 중심이 돼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주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당히 많은 수급이 좀 쏠리면서 삼성그룹주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최근에 몇 주 동안 수급이 가장 좋았었던 섹터가 은행 섹터죠. 그러니까 저PBR주, 저PER주 할 때 스타트는 지난주에 가장 강한 섹터는 현대차와 기아, 이 자동차였지만, 이 스타트를 먼저 끄는 섹터는 은행주였습니다. 은행주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이 신한지주까지 은행주들 다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보험주들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까지 이 매수 상위에 들어갔고, 이 보험주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매수한 이 종목들이 삼성그룹주를 빼면 다 밸류에이션이 좀 싼 편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정부의 정책 수혜주,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엄청나게 나빴던 건 아니죠. 미국 경제가 좀 더 낫죠. 우리나라 경제보다,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보다 미국 경제가 훨씬 좋아서 미국 증시가 좀 더 좋은 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를 살 수 있는 명분을 이 정책적인 수혜가 명분을 만들어줬고요. 그러면서 이 명분에 따라서 명분을 가지고 외국인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기관도 이 외국인의 매수에 또 동참을 했고요. 이런 모습들이 지난주에 나타나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했고, 매도하는 종목 쪽으로 살펴보면 SK 하이닉스가 매도 1위였습니다. 1587억인데 이 매수일이 현대차가 7073억이거든요. 삼성전자가 5925억이고 기아가 4900억, KB금융이 2000억입니다. 매수 쪽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최근에 몇 주 동안 매수하는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제가 1000억만 넘어도 꼭 말씀을 드렸거든요. 1000억 이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1000억 넘는 종목이 없는 주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1000억이 넘는 종목이 지금 7종목이고요. 매수 1위가 현대차가 7천억이 넘습니다. 지금 2천억이 넘는 종목도 5종목. 굉장히 좀 매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매도 쪽으로 가면 SK 하이닉스 매도가 1587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주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매수에 비하면 상당히 좀 작은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좀 이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외국인이 좀 팔았죠. 외국인이 팔았지만 이 삼성전자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2차전지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머티리얼, 그리고 포스코 퓨처엔까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매도하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 위주로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매수 상위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통신주, 그리고 유통, 의류 이런 종목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로도 매수세가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쪽으로 넘어오면 외국인보다 매수 금액이 좀 낮은데, 특징적인 게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덱스 200을 사는 모습. 코덱스 레버리지를 5,200억이나 샀습니다. 물론 이제 코덱스 ETF 이런 종목들을 해지 성격으로 사는 이 이유도 있지만, 이 시장 상승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이유들도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현대차를, 기관은 기아보다도 현대차를 상당히 좀 많이 사는, 현대차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은행주 중에서도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중에서 네이버와 하이브도 같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 기관 모두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높은 그런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코스피보다는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이평선 다 돌파하면서 2600선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800선 붕괴됐다가 800선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에 좀 더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래대금 여전히 주 후반에도 8조 9천억, 8조 6천억으로 거래대금 좀 낮았고요.
개인이 월, 화, 수, 목 4일 매수하고 금요일만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모습들, 이 800포인트 붕괴 이후에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는데 수목금 3일 매수를 했는데 문제가 다른 기관들이 대부분 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좀 팔면서 금융투자의 매수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러면서 기관의 매매도 거의 매도하게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훨씬 많을 정도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코스닥 같은 경우 HLB 그룹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매수 1위 240억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HLB 제약이 또 있었고, 그리고 뭐 레고캔바이오도 이 상승을 하는 그런 주가의 매수 상위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엔캠과 같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이런 종목은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으로 넘어가 보면 기관도 사실은 이 매수 금액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매수 상위 가장 눈에 띄는 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 합쳐서 1조 원이 좀 넘었는데, 1,000억이 좀 넘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HLB와 HLB 생명과학은 매수를 했습니다. HLB 그룹이 뭐 임상 뭐 이러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쪽으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엔캠이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대비해서 매수 강도가 훨씬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주에는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으로만 상당히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면 FOMC 파월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일축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고 또 바로 반등했죠. 사실은 이 조정받고 빅테크 기업 실적 부진하면서 주가 하락했는데 조정이 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 후반에는 또 경제지표가 좋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경제지표에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러니까 조정이 깊지 않았다는 게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지표가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죠. 비농업 취업자 수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경제지표가 계속 잘 나오기 때문에 채권금리도 그래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년물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갔죠.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는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40% 이하로 떨어졌죠, 지금. 패드와치에서 예상하는 게. 그만큼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또 그러면 굉장히 또 많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 좀 낮거든요. 그래서 조정 받다가도 금방 반등하는 모습이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수급까지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이 됐었지만 결국에는 이 저PBR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될지 주요 일정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뭐 중요한 경제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월요일부터는 중국 1월 차이신 서비스 PMI, 그리고 독일의 1월 마켓 서비스 PMI 확정치와 유로존 미국의 1월 마켓 서비스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1월 ISM 서비스 PMI죠.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1월 ISM 서비스 PMI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가 맥도날드, 캐터필러, 에스티로더, 온세미컨덕터, NXP 세미컨덕터 있는데 캐터필러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롯데칠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화요일은 독일 12월 공장 주문, 그리고 이 유로존의 12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발표가 되는데, 물가가 중요하죠, 아직도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실적 발표 보면 이 일라이 릴리와 도요타, 암젠, 길리어드, 포드, 스냅인데 포드 실적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들 분위기 좋은데 포드 실적까지 좋다 그러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은 SK이노베이션과 OCI,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HD그룹의 실적 발표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독일 12월 산업생산, 미국의 12월 무역수지, 12월 소비자 할부금융이 있고, 실적 발표 이날 좀 중요합니다. 알리바바, 우어, 로블록스, 디즈니, 암, 페이팔이 있는데 알리바바와 디즈니, 그리고 페이팔
실적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 실적이 좋았죠. 그러면서 주가 급등했는데 이 실적 좋은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하다는 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도 LG, CJ ENM, CJ 대한통운, 그리고 뭐 두산 박해비라든지 카카오뱅크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있는데, CJ ENM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았었던 모습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 반등의 이 이유를 만들 수 있을지 실적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좀 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죠. 2차전 지주들은 전날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날,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일본 12월 경상수지와 중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한국에서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필립 모리스, 코로코필립스, 듀크에너지, 한국에서는 삼성카드, 카카오게임즈, 신한지주 실적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1월 신규 위안화 대출과 4분기 경상수지 잠정치, 그러니까 이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의 경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혼다 예상 실적 발표, 한국에서는 하나생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ISM 서비스업 PMI와 중국 1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주요 기업들 실적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국의 이런 경제 지표들 발표와 더불어서 실적 발표도 계속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국내 증시까지 연결해가지고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하루 정도 짧게 진행이 될 텐데 설 연휴 앞두고 어떤 전략 잡을까요? 우선 저 PBR주 사실 지난주 증시 모습 굉장히 좋았는데 저 PBR주가 계속 오를 수는 없죠.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습니다. 실적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PBR주가 다 같이 오른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 선별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 하루 거래 일수가 적다라는 것도 좀 하루 쉴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만, 설 연휴입니다. 지금 이틀 더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매수 강도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여러모로 관망세적인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환경 자체는 우호적입니다. 확 조정이 나온다기보다는 횡보하거나 소폭 상승 정도로. 그러니까 채권금리도 떨어졌고 환율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채권금리는 상승을 했고요. 환율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시는 좀 우호적인 모습들이 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큰 폭의 조정보다는 좀 관망세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 호주였죠. 메타 실적도 좋았죠. 그러면서 급등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처럼 급등하는 모습들, 급락하는 모습들 이렇게 나타나기보다는 이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이번 주에 제가 주요 기업들 실적 말씀드렸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과 이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섹터들 위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와 미증시 전략들 함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사이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드린 대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2,480에서 2,600선 정도를 코스피 예상 밴드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2,613포인트였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수치, 일단은 관망세에 가깝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들썩이곤 했었죠. 국내 증시 과연 이번 주도 같은 흐름들이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